덕구야, 무섭게 왜 그래? 내 바지 물지 말라고. 아침부터 제 바지를 물고 늘어지면서 이빨로 꽉 물고 으르렁거리면서 한 발짝도 못 나가게 막아섰어요. 그날 저는 설악산 단풍놀이를 가기로 했었거든요. 친구들과 약속도 했고 고속버스 표도 끊어놓았는데 덕구가 절 막아선 겁니다. 평소엔 얌전하던 걔가 갑자기 미친 듯이 바지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짜증이 났고요. 이게 때문에 버스를 놓칠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떼어냈습니다. 억지로요. 그런데 그날 저녁 뉴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타려고 했던 그 버스가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탑승객 전원 사망. 덕구가 막지 않았다면 저도 그 버스에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알게 된 사실입니다. 덕구의 예전 주인도 똑같은 방식으로 막으려 했었대요. 바지를 물고 온몸으로 막으면서. 하지만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주인은 죽었고 덕구는 몇 년 동안 빈집 마당에서 주인을 기다리며 울부짖었다고 합니다. 이번엔 다짐했던 겁니다. 이번엔 절대 놓지 않겠다고. 이번엔 꼭 지키겠다고.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 66살이고요. 혼자 삽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그렇게 혼자 사는 게 외로워서 5년 전에 개를 한 마리 데려왔습니다. 덕구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덕분에 살겠다는 뜻으로요. 덕구는 이미 나이가 좀 있는 개였습니다. 보호소에서 데려왔는데 직원 말로는 7살쯤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사람을 무서워했어요. 제가 손만 뻗어도 움츠러들고 밥 주러 가면 구석으로 도망가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니까 제 뒤를 따라다니고 3달쯤 지나니까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려놓고 잠들더라고요. 그렇게 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덕구는 참 얌전한 개였어요. 짖지도 않고 말썽도 안 부리고 그냥 제 곁에 조용히 있어주는 개였습니다. 이웃들도 덕구를 좋아했어요. 순하다고 착하다고 그런 게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 덕구가 그날 아침 갑자기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날은 10월 중순이었습니다. 단풍이 한창 아름다울 때였죠. 제 친구 영희가 전화를 했어요. 순자야, 이번 주말에 설악산 단풍놀이 가자. 우리 동창 모임에서 다 간다는데 너만 없으면 안 되지. 저도 가고 싶었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거든요. 게다가 친구들 얼굴도 보고 싶었고요. 그래, 나도 갈게. 몇 시 버스야? 오전 7시. 터미널에서 만나자. 알았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날 밤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챙기고 도시락도 싸고요. 덕구도 평소처럼 제 옆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문제가 시작됐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습니다. 덕구한테 밥도 충분히 줬어요. 물도 가득 채워놓고요. 덕구야, 엄마 오늘 친구들이랑 여행 가. 저녁에 올게. 혼자 잘 있어야 해. 덕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발을 신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덕구가 갑자기 달려오더니 제 바지를 물었어요. 덕구야, 왜 그래? 저는 가볍게 손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런데 덕구는 놓지 않았어요. 더 세게 물고 늘어졌습니다. 야, 덕구. 나. 엄마 늦겠어. 덕구는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5년 동안 한 번도 으르렁거린 적 없는 개가 지금 저한테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덕구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버스 시간은 다가오고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런데 덕구는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제가 한 발짝 나가려고 하면 덕구는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몸을 던지고 짖고 울고 야, 이 개가 미쳤나? 나 놓으라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손으로 덕구를 밀쳤어요. 덕구는 바닥에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제 바지를 물었습니다. 이번엔 더 세게, 더 강하게요. 덕구야, 제발 좀 놔줘. 엄마 진짜 가야 한다니까. 덕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 뭔가가 있었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간절함이었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개가 떼를 쓰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세게 밀쳤습니다. 덕구는 꽹 하고 울부짖었어요. 그리고 저는 바지를 떼어내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덕구는 문 앞에서 계속 짖었습니다. 울었어요. 긁었고요. 저는 돌아보지 않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50분이었어요. 10분만 있으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터미널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땐 이미 늦었어요. 버스는 출발하고 없었습니다. 기사님, 설악산 가는 버스 벌써 갔어요? 네, 5분 전에 출발했어요. 다음 버스는요? 오후 2시에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친구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영희야, 미안해. 내가 버스를 놓쳤어. 너희 먼저 가 있어. 어머, 순자야. 그럼 어떡해? 다음 버스 타고 와. 응, 그럴게. 전화를 끊고 터미널 의자에 앉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덕구한테도 제 자신한테도 왜 개 하나 못 떼어내고 버스를 놓쳤을까? 덕구는 왜 갑자기 저렇게 날뛴 걸까?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이었습니다. 순자야, 괜찮아? 너 많이 속상하겠다. 괜찮아. 오후에 갈게. 그래, 조심해서 와. 우린 먼저 출발할게. 응, 그래.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오후까지 시간이 남았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문을 열었을 때 덕구가 현관에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마자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여기 있는지 안전한지. 덕구야. 저는 덕구를 쓰다듬었습니다. 덕구는 눈을 감고 제 손길을 받았어요. 너 왜 그랬어? 엄마가 나가는 게 그렇게 싫었어? 덕구는 대답 없이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시간을 때울 겸 뉴스를 봤어요. 그런데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설악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가 급경사 비탈길에서 추락했습니다. 탑승객 전원 사망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리모컨을 놓쳤어요. 화면 속에서 기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분경 설악산으로 향하던 관광버스 한 대가 국도 44번 급경사 구간에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8명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면에 사고 현장이 비쳤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진 버스, 구조대원들, 그리고 제가 타려고 했던 버스였습니다. 오전 7시 출발, 설악산행.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만약 제가 그 버스를 탔다면 지금 저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나 괜찮아. 나 그 버스 못 탔어.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엄마 친구분들은요? 저는 그제야 생각났습니다. 영희, 그리고 친구들. 급하게 영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걸었어요.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확인됐습니다. 제 친구 5명 전부 그 버스에 타고 있었습니다. 전부 세상을 떠났어요. 저만 살았습니다. 덕구 때문에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친구들 생각에 울었고 살아남은 제 자신이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상했어요. 덕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걔가 어떻게 제가 탈 버스가 사고 날 걸 알았을까요? 그냥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 걔들한테는 뭔가 보이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들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5곳 장례식장을 다 돌았어요. 울었고 절했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영희 영정 앞에서는 한참을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영희야. 내가 살아서 미안해.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김순자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고 박철수 씨 아들입니다. 박철수? 그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죄송한데 박철수 씨가 누구신지? 아,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키우시는 덕구, 그게 예전 주인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 주인이요? 네, 보호소에서 입양하셨다고 들었는데 그 개가 원래 저희 집 개였거든요. 저는 남자를 따라 조용한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박철수 씨는 6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교통사고로요. 그날도 비슷했대요.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덕구가 갑자기 바지를 물고 늘어졌다고 합니다. 평소엔 얌전하던 개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고 울고 막아섰다고 해요. 아버지는 화를 냈대요. 개를 떼어내고 출근했다고 합니다. 그날 오전 9시 국도에서 대형 화물차와 충돌했습니다. 즉사였어요. 남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 뒤로 덕구는 2년 동안 집 마당에서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밤낮으로 울부짖으면서요. 저희가 아무리 달래도 소용없었어요. 결국 보호소에 보냈는데 거기서도 몇 년을 우울하게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입양하신 후부터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덕구는 이미 한 번 경험한 거였습니다. 주인이 나가는 걸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고 그 주인은 죽었고 덕구는 2년 동안 기다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왔을 때 덕구는 다짐했던 겁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겠다고. 이번엔 꼭 지키겠다고. 그래서 그날 아침 온몸으로 저를 막은 거였습니다. 이빨로 발톱으로 온 힘을 다해서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덕구가 보여준 건 예감이 아니었습니다. 다짐이었어요. 2번 다시 주인을 잃지 않겠다는 절박한 다짐. 남자는 말했습니다. 어머니, 덕구를 잘 돌봐주세요. 그 개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꼭 그럴게요. 장례식장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덕구가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저는 덕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덕구야, 고마워. 정말 고마워. 덕구는 제 품에서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덕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계가 겪었을 고통을요. 첫 번째 주인을 지키지 못했을 때의 절망을요. 2년 동안 빈집 마당에서 울부짖었을 그 시간들을요. 그리고 저한테 왔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했을 그 마음을요. 덕구는 그날 아침 온 힘을 다했습니다. 발톱이 부러지고 입에서 피가 나도 놓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시는 실패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다시는 주인을 잃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덕구야, 내가 나를 구했어. 너 아니었으면 나도 죽었을 거야. 덕구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덕구를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그냥 애완동물이 아니었어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친구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고 그들 생각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깼는데 덕구가 제 침대 옆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엔 거실에서 자는데 그날은 제 옆에 와 있었습니다. 덕구야, 왜 앉아? 덕구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그리고 제 이불을 살짝 물고 당겼어요. 일어나라는 뜻인 것 같았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덕구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를 돌아보며 짖었어요. 저는 일어나서 덕구를 따라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밖에서 가스 냄새가 났어요. 이게 무슨 냄새지? 이웃집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가스가 새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할머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저는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기 가스가 새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소방관들이 도착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계셨어요. 병원으로 이송됐고 다행히 살아나셨습니다. 의사 말로는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거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퇴원하신 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순자 씨,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 죽었을 거야.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덕구가 알아챈 거예요. 그 개가? 네, 덕구가 저를 깨워서 데려간 거예요. 할머니는 덕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참 영특하네. 고맙다, 덕구야. 덕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동네에서 덕구 이야기가 퍼졌어요. 주인을 구한 게, 이웃도 구한 게. 사람들은 덕구를 보면 쓰다듬어주고 간식도 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 개가 제 곁에 있다는 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덕구는 제게 많은 걸 가르쳐 줬어요. 덕구가 그날 아침 저를 막았을 때 저는 짜증만 냈습니다.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덕구의 직감은 옳았습니다. 제 목숨을 구했어요. 우리는 종종 직감을 무시합니다.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때로는 직감이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덕구는 첫 번째 주인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2년 동안 기다렸지만 주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덕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왔을 때 다시 한번 기회를 얻었고 이번엔 성공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실패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다시 기회가 옵니다. 덕구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어요. 온몸으로 저를 막으면서 저를 지켰습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덕구는 첫 번째 주인을 잃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울부짖었을 만큼 깊은 상처였어요. 하지만 덕구는 그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사랑할 용기를 냈습니다. 저한테 마음을 열고 다시 한번 주인을 지키려 했어요.
우리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덕구처럼 다시 용기를 내야 합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덕구는 이제 13살이 됐어요. 걔 나이로는 꽤 많은 편입니다. 요즘 덕구는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요. 산책도 천천히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면서 보냅니다. 수의사 말로는 건강한 편이지만 나이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했어요. 저는 덕구를 더 소중히 대하게 됐습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매일 덕구를 쓰다듬고 말을 걸고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덕구야, 오늘 날씨 좋지? 우리 산책 갈까? 덕구는 꼬리를 살랑 흔듭니다. 예전만큼 힘차지는 않지만 여전히 행복해 보여요. 산책을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순자 씨, 덕구 데리고 나오셨네요. 오늘도 건강해 보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이계가 제 곁에 있다는 게요. 어느 날 저녁 저는 덕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어요. 덕구야, 너 기억나? 5년 전에 우리 처음 만났을 때 덕구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너 그땐 사람을 무서워했잖아. 나한테도 안 다가왔었지. 덕구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내 옆에 있네. 고마워, 덕구야. 저는 덕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날 아침 덕구가 저를 막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친구들과 함께 저 세상으로 갔겠죠. 하지만 덕구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저는 더 의미 있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친구들이 못다 산 인생을 제가 대신 살아주고 싶었거든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들 식사 배달을 도와드려요. 교회 모임에도 나가고 이웃들과도 더 자주 어울립니다. 혼자 있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사람들과 함께 있으려고요. 그리고 매일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에요. 덕구 덕분에 얻은 이 시간들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저 다음 주에 집에 갈게요.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엄마 얼굴 보고 싶어서요. 아들이 집에 왔을 때 덕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덕구 많이 늙었네요. 그래.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아들은 덕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이계가 엄마를 구했다는 거 정말 신기해요. 만약 덕구가 안 막았으면.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알아. 내 엄마는 지금 없었을 거야. 정말 다행이에요. 덕구 덕분에 엄마가 살아계셔서. 아들은 덕구를 안아줬습니다. 덕구는 조용히 아들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엄마, 제가 덕구 병원비 드릴게요. 좋은 거 먹이시고 아프면 바로 병원 데려가세요. 고맙다, 아들아. 아들이 돌아간 후 저는 덕구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덕구야, 우리 아들도 너한테 고마워하네. 덕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덕구를 처음 데려온 날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속 덕구는 훨씬 젊어 보였습니다. 털도 윤기가 흐르고 눈빛도 생기가 넘쳤어요. 지금은 털이 많이 휘어졌고 움직임도 느려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어요. 덕구야, 우리 아직 오래오래 함께 있자. 덕구는 제 무릎에 머리를 올렸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저는 덕구와 함께 산책을 나갔어요. 단풍이 물든 산책로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덕구야, 작년 이맘때 우리 설악산 가려고 했었지? 덕구는 고개를 들어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막아줬잖아. 그래서 나 살았어. 덕구는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고마워,
덕구야. 정말 고마워. 우리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주변에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참 신기하다고요. 작은 선택 하나가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게요. 만약 제가 5년 전에 덕구를 입양하지 않았다면 지금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날 아침 덕구가 저를 막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게 연결돼 있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어요. 덕구와 제가 만난 것도 그날 덕구가 저를 막은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덕구야, 너랑 만나서 정말 행운이었어. 덕구는 제 손을 핥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친구들 생각이 났어요. 영희, 그리고 다른 친구들. 영희야, 미안해. 너희는 못 봤지만 나는 지금 단풍을 보고 있어. 너희 목까지 열심히 살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요. 저는 눈물을 닦고 덕구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덕구와 함께 산책을 다녀왔다.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다. 작년 이맘때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했던 그 단풍을 덕구 덕분에 혼자 보게 됐다. 슬프면서도 감사하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니까. 덕구는 내 옆에서 자고 있다. 편안해 보인다. 이계가 나를 구했다. 그리고 나는 이계에게 구원받았다. 앞으로 남은 시간 덕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다. 일기를 덮고 저는 덕구를 바라봤습니다. 덕구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덕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덕구야, 이번엔 내가 이겼어. 너는 두 번째 주인을 지켰어. 정말 잘했어. 그리고 나도 이겼어. 살아남았으니까. 우리 함께 이긴 거야. 덕구는 꿈속에서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덕구가 제 곁에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계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는지요. 목숨을 걸고 지켜줄 만큼요. 저도 덕구를 사랑합니다. 남은 평생 동안 이계를 소중히 여기며 살 겁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니까요.